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는 임상병리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만나뵐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진단검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요청 드렸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네.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놀랍기도 했지만 네.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좋은 뜻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취지를 되게 좋게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그 지금 계시는 곳이 대구 지역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직장이 처음 오시게 된 직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서울의 상계백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아, 계약직. 그러면 계약직 생활은 어떠셨고 또 여기 자리 잡기까지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갓 졸업한 그 신규로서 네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면서 메리트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계약직이라는 신분 자체가 네. 소속감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쉽고 불안한 건 맞습니다. 네, 네. 월급적인 네.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에 일이 끝마치면 네. 토익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고 아, 네. 그리고 다른 대학병원의 정규직 공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자소서도 웬만한 곳엔 다 써놓고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사셨네요. 아,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책도 출판하신 적이 있으시고 네네. 또 최근에 저희 코비드19 관련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슈다 보니까 네네. 그 공모전도 있고 이랬는데 네네. 거기서 수상을 하신 걸로 제가 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분들께 혹시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자소서는 본인의 경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특별하지 않은 경험이라도 네. 어떠한 역량을 배웠고 네. 그 역량을 통해서 병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네.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 외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아무래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아, 진짜. 해당 항목마다 소제목 정도를 달아서 네. 간략하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네. 한 줄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추상적인 표현은 제외를 하고 네네. 좀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문장을 네네. 만들어줘야 네네,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단다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딱 간략하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를 네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진단검사학과에는 네. 크게 네. 응급검사, 네. 생화, 네. 혈액, 네. 미생물, 네. 분자, 면역 같은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응급검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네. 나이트 근무까지 하면 네. 약 3년간 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근무까지 3년간. 네네. 그러면 응급검사실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응급검사실은 이제 뭐 물론 급한 걸 이제 다루는 네네네. 검사실이겠지만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원은 환자를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쵸. 그런 만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각종 병동에서 환자의 상태를 위해서 늘 검체가 내려오고 네. 그거를 제가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화 검사나 ABJ, CBC 그리고 각종 그런 분자 검사 같은 경우를 신속하게 내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했던 분야다 보니까 뭐 생화학이나 ABGA, CB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검사들은 아무래도 신속하게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아우르는 그런 검사실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께서 정규직으로 이곳 대학병원에 지원을 하셔서 합격하기까지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구의
대학병원에 2018년 당시 네. 지원을 했을 때는 네. 총 5차 면접까지 5차? 있었습니다. 네네네. 1차에는 당연히 서류 전형의 면접이고요. 네. 그리고 2차에는 인적성 검사를 네. 보게 됩니다. 병원의 강당에서 네. 몇 가지의 문제들과 네. 화면상에 주어지는 자료를 토대로 네. 인적성 평가를 진행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3차에는 네. 실무자 면접이 있습니다. 네. 실무자 면접은 말 그대로 저희 진단검사학과 팀장님께서 네. 참관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때는 당연히 전공 관련된 지식을 묻게 되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에비오 타이핑이나 안티바디 스크리닝 네. 같은 수혈학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네. 요즘에는 응급 검사의 순서 네. 그리고 면역 관련된 질문들이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4차에는 임원직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임원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님과 네. 경영진분들 네. 그리고 진단검사과 과장님이 참관하시게 되고 네. 이 면접에서도 몇 가지 전공 지식을 묻긴 하지만 네. 기본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차는 이사장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면접은 네. 1배수로 뽑기 때문에 네. 사실상 최종 합격을 했다고 봐도 네. 무방한데요. 이사장님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네. 임상병리사의 기본 자질과 네네. 그리고 우리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네. 관심이 있는지를 네. 물어보시기 때문에 크게 네. 부담 없이 네. 면접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차 면접까지 합격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스펙들이 좋으셨던 건 아닐까요? 일단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나 네. 그런 우등생이 전혀 아니었고요. 아, 네네네. 학점 같은 경우에는 4점 초중반대 네. 정도였고 네. 등수는 10등 이내 네. 정도였더라고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대신에 저는 그 외에 다른 스펙들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스펙들로요? 네네. 어떤 스펙들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했었는데요. 네네. 방학 때를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 학교 교내 수업을 이용해서 네네. 혼자 공부를 했고 네. 그 덕에 커말이나 네. 워드, 네. IT 플러스, 네. 모스 마스터 같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건강 처방학이라는 복수 전공을 네. 복수해서 학위를 하나 더 늘렸고요. 아,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학교를 대표해서 네. 글짓기 공모전에 많이 나갔었는데 네네네.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네. 대학 시절 동안에도 다양한 글짓기 공모전에 나가서 네. 수상을 할 수 있었고 그 스펙들로 네. 제 부족했던 점수들을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공모전 같은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뭐 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특히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공모전 같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 저희처럼 전문직이라는 직종과 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병원인 곳에서 네네. 이런 공모전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네. 본인이 학교 생활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네. 제 공모전 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네. 현장 실습 수기 경진대회에서 네. 수상을 했던 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실습을 하면서 네. 어떤 것을 느꼈고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병원에 취업해서도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를 네. 이 공모전을 통해서 대신 어필할 수가 있었고 네. 이 공모전이 그래도 취업에서 제일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장 실습 수기 경진대회라는 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취업에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뭐 경진대회도 나가시고 자기소개서 준비도 하시고 컴퓨터 자격증도 굉장히 열심히 취득을 하시고 네. 학점도 사실 아까는 뭐 아주 높다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게 또 낮은 점수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10등 이내의 등수도 그렇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신 건데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거든요. 업무의 만족도로만 본다면 네. 제가 앞에 인터뷰했던 영상도 봤지만 네네네. 5점 만점 중에 네. 저는 한 4점 정도로 4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앞선 인터뷰하셨던 선생님보다 살짝 낮게 주신 네네네. 거거든요.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1점을 깎았는데 네네네. 그 중에 0.5점은 네. 진단검사학과 특성상 네. 야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 성교대. 네네네. 이게 낮밤을 바꿔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0.5점을 깎았고요. 네네. 나머지 0.5점은 네. 자동화 기기가 많아진 만큼 네네. 장비의 소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 네네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장비 운영을 잘 다뤄야 된다는 점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임상병리사이지만 네. 엔지니어 아, 일 네.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0.5점을 깎았습니다. 아. 근데 네. 저희가 체열팀을 제외하고는 사실 네네. 환자랑 그렇게 대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사람과의 대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고 네네네. 그리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네. 그 외에는 업무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5점 만점에 4점을 주셨다는 네네. 거. 야간 근무 같은 거는 사실 그 근무 자체의 강도가 뭐 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또 다른 시간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몸에 이제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사실 높으신 편이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높으신 편이고 그리고 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그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 메리트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혹시 그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열심히 저희와 같은 길을 걷기 네네.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와 같이 또 근무하고 계시는 임상병리 선생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저희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네네. 대학병원 외에도 네. 어떤 제약회사나 네. 공무원, 네. 연구센터나 검역소 같은 곳에 네.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많습니다. 그쵸. 네. 근데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대학병원을 취업을 목표로만 한다면 네네. 저는 반드시 영어만큼은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요. 네네. 아, 가능하다면 네. 학점은 기본으로 챙기되 네네. 토익과 네. 토익 스피킹만큼은 네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네. 더 높은 점수로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후배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직업 특성상 보여지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두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는 것이 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잘나거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네. 다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네네. 직장 동료인 네. 박동현 선생님께서 네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임상병리사를 이 직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네. 이렇게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도 영광이기도 하고 네.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제 후배 입장이기도 하고 네네. 또 저희 선배님이시고 지금 이제 같은 그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서도 네네. 혹시나 뜻을 같이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네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네. 이렇게 박동현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네,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혹시나 원하신다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임상병리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 마치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오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응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그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